안녕하세요, 찌찌입니다. 찌쭈! 최근에 경매가 일반인 분들에게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경매 배당 순위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순위, 경매를 하는데 영순위로 돈을 가져가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영순위는 경매 실행 비용이에요. 법원에서 공고하는 거, 현황 조사하는 거, 감정평가하는 거, 언제 진행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서 송달하는 것까지 경매 실행 비용입니다. 낙찰가의 2에서 5%라고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소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유념하지는 않고 그냥 인지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1순위는 필요비, 유익비예요. 필요비, 유익비?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무슨 차이일까요? 거의 비슷하게 공사비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차이점을 구분을 하면 필요비는 말 그대로 필요한 금액, 집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 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유익비, 유익하다, 뭔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가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 경매에서 필요비와 유익비는 법적으로 인정받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 경매 비용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니까 요것도 가볍게 지나갈게요. 그 다음으로 2순위 임금 채권과 최우선 변제권. 먼저 최우선 변제권, 제가 예전에 영상 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최우선 변제권, 소액임차인, 우선 변제권, 이러한 내용을 가볍게 다뤄봤는데, 오늘 영상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가장 먼저, 그러니까 정말 소액의 임차인 분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보증금을 가장 먼저 변제를 해주자라고 얘기를 한 게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소액 임차인이랑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더라도 소액 임차 보증금 전액이 무조건적으로 배당을 먼저 받는 건 아니에요. 좀 정확하게 말하면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또는 전액까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2순위 임금채권과 최우선 변제권은 안분 배당을 하는 파트예요. 요것도 말 그대로 안분한다, 각자의 비율대로 공평하게 배당된다 라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 철수는 1000만 원이 있고요, 영희는 500만 원이 있어요. 2대1의 비율로 되잖아요. 배당금이 990만 원이다 이렇게 애매하게 나와 있을 경우 1000만 원도 500만 원도 다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2대1 비율로 철수가 660만 원, 영희가 330만 원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2순위에서 우리 최우선 변제권이랑 같이 말씀드린 게 뭐예요? 임금채권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개사 입장에서는 법인 계약, 법인으로 소유하는 물건에 전세 계약이 들어갈 경우에는 더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밀린 모든 임금채권이 다 먼저 가져가는 것 아니고요. 요것도 기준이 있어요. 3.3으로 외워주시면 되는데, 최종 3개월의 임금채권, 3년간의 퇴직금 먼저 가져갈 수 있다, 선순위가 됩니다. 요번에는 3순위 당해세라고 해요. 이 물건에 해당하는 세금, 당해 해당하는 세금, 국세 중에서는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이 밀리게 되면 먼저 나갈 수가 있고요. 지방세 역시도 재산세, 도시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이러한 내용들의 지방세까지도 세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이 밀려서 건물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땡땡시 압류라고 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대전에 있잖아요. 대전광역시 압류라고 써 있으면은 세금을 이만큼 밀려서 압류에 넘어가고 이로 인해서 경매가 개시될 수가 있구나 파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4순위 우선 변제권, 가장 우리 경매에서 주가 되는 파트예요. 계산을 더 많이 하셔야 되고 신경도 많이 쓰셔야 나중에 낙찰을 받아서 명도를 하는 이런 부분에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담보물권, 임차권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세요. 이 건물을 담보로 어디에 돈을 빌렸다라는 상황이 있죠. 예를 들면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 전세권 이러한 담보물권 말고 임차권이라고 하면 모든 세입자의 보증금이 아니고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보증금, 요게 앞전에서 우리 2순위에 최우선 변제권이 말씀드렸죠. 소액 임차 보증금을 가져가고 순서대로 배당이 되는 거예요. 대출 융자가 먼저였으면 대출 융자 먼저
먼저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 받은 순서대로 세입자들이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제일 후순위 꼴찌로 들어간 사람들은 배당금이 남지 않으면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전액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꽤 많은 일부 이상을 못 받으실 수가 있어요. 4순위까지 했어요. 여기까지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이 다음에 5, 6, 7, 8은 사실 덜 중요해요. 5순위는 일반 임금채권, 앞전에 나갔던 3개월 임금채권 또는 3년간 퇴직금, 그 다음으로 자녀, 남은 임금채권들이 가져가게 되고요. 6순위는 조세채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당해세보다 후순위의 국세 또는 지방세가 6순위로 들어갑니다. 7순위는 공과금, 예를 들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산재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마지막 8순위는 일반 채권이에요. 가볍게 또 설명을 드리면 물권은 이 물건에 대한 권리,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 요 정도로 넘어가고요. 가압류, 가처분 이런 식으로 우선 변제권이 없는 그 뒤에 일반 채권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쭉 말씀드리면 0순위는 경매 실행 비용, 1순위 필요비, 유익비, 임금 채권과 최우선 변제권, 당해세, 우선 변제권, 일반 임금 채권, 조세 채권, 공과금, 일반 채권 까지. 최근에 경매 순위 같은 게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무슨 내용이냐? 세금으로 인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당해세가 보증금보다도 더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밀리면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도 다 배당받지도 못했고요. 또 무엇보다 이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부동산이 알 수도 없고 아니면 이제 입찰 들어가실 분들이 물어봐도 알려주지를 못하고 또 세입자가 얘기를 해도 이거는 개인정보다 해가지고 세금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법이 개정이 되었죠. 일단 무엇보다 우리 계약을 할 전세 세입자, 월세 세입자 분들이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 가셔서 국세랑 지방세 미납 확인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 사실과 다를 시 계약 파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조항 같은 거 넣어주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이 세금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매 실행 순서까지도 작년 23년 4월 그러니까 약 1년 전쯤에 변경이 되었는데요.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 배분 한도만큼은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우선 변제된다. 요거 역시도 무조건 임차보증금이 들어간다는 게 아니죠.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드리면 확정일자보다 늦은 세금, 확정일자보다 늦은 세금. 원래는 이게 늦었어도 요 세금이 먼저 앞서 들어갔었어요. 이게 얼마나... 근데 아무튼 찌쭈! 여기까지 경매 배당 순위를 말씀드려봤고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 너무 어려워요. 경매 수업 같은 거 없을까요? 추천해주실 강의 없을까요? 네, 많이 기다렸습니다. 경매 특강 짜라란! 요거 공인중개사만 들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일반인 분들도 들으실 수가 있어요. 중개 상담을 할 때에도 항상 물어보시는 경매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지식을 쌓아가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투자자분들, 주부분들이 우리 아파트 단지 관련돼서 관심이 많이 계시기도 하고 세입자분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또는 전세 하도 무섭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게 무서운지 뭘 잘 봐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 역시도 경매 공부로 시작을 해보세요. 집을 더 안전하게 구하실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분들, 사실 개인적으로는 생존 수영이라든지 소방훈련, 성교육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저는 부동산 정말 기초교육이라도 우리 학생분들이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오기 전에 필수로 알아야 하는 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꼭 어렵게 시작을 할 필요까지는 없고 경매 수업을 들어보면서 이러한 용어들 새로 공부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집이 임대도 되고 낙찰도 되고 투자도 할 수 있구나.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집을 구할 때 역시도 이런 거를 알아야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관점, 이제 시야 확장을 하는 그런 몫이 되기도 합니다. 경매 기초 용어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경매 이론과 절차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고 권리 분석에 이어서 실전 사례, 마지막으로 입찰 및 명도 방법까지 원큐에 진행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 수업이 하루에 진행되는 특강이니만큼 현장 답사를 하거나 어려운 권리들, 예를 들어 유치권을 해결하는 방법, 지상권을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진행되지는 않아요. 경매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가장 쉽고 효율적인 기본 교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시간은
이번에도 4시간이고요. 수업 줄이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조금씩 오버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항상 첫 강의에는 할인을 넣어드려요. 수업을 할수록 수업 자료들, PPT라든지 수강생분들의 질문 같은 게 쌓이다 보니 더 내용의 질이 고퀄리티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늘 그렇다시피 저는 다른 수업을 들으셨던 기존의 수강생분들은 똑같이 20%의 할인을 넣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로도 또 몇만 원을 절약하실 수가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댓글이나 더보기 카페 링크를 통해서 수강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찌주!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혹시나 궁금하시거나 헷갈리신 부분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최저가의 고퀄리티 경매 수업으로 오세요.